주변을 보시면은 다 빨간 벽돌집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 협소주택도 빨간 벽돌집이죠. 주변과 어우러지면서 딱히 튀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주변 동네와 어울리는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협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협소주택을 짓고 나서 아쉬운 점, 다 짓고 나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 첫 번째로, 협소주택의 외장재를 특히 이제 스타코 플렉스라고, 보통 스타코라고 하거든요. 이 스타코라는 재료가 많이 쓰여요.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외장재를 쓰는 협소주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협소주택이 좀 어두운 계열로 가게 되면 작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밝은 색깔에 깔끔해 보일 수 있는 이 스타코 재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협소주택이 처음에 생겼을 때 포항동에 이제 협소주택이 이제 스타코 재질로 이제 하얗게 지어지고 나서 스타코 재질의 협소주택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른 재질을 생각했었는데 왜 스타코를 사용하게 됐냐면, 외장재가 같이 두꺼운 소재면은 이 내부가 좁아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넓게 하고 싶은 욕심에 선택하게 된 게 이제 스타코 협소주택이 이런 이유 때문에 스타코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 스타코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벽돌이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요,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눈물 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문이나 벽 안에 들어간 부분들에 먼지들이 쌓이잖아요. 먼지들이 쌓이고 나서 비가 내리면은 먼지가 이제 씻겨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그 외벽에 흡착이 돼버려요. 그 벽 색상이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마스카라가 번진 것처럼 돼요. 이렇게 눈 화장 진하게 하신 분들이 우시면은 눈물 자국이 쭉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얀 외벽에 눈물 자국이 쫙 생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외벽 전면 같은 경우는 제가 창문 쪽에 관리를 하거든요. 제가 관리 못하는, 손에 전혀 닿지 못하는 부분들은 쭉 자국이 나 있어요. 저희 집 정면 쪽에 나 있었으면 정말 상당히 별로겠다, 차후에 재도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저기 눈물 자국 보이시나요? 검게 쭉 내려와 있죠? 이런 식으로 눈물 자국이 쭉 생깁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눈물 자국이 쭉 나와 있죠? 이쪽 부분에도 눈물 자국 있죠? 저희 집은 다행히 정면 쪽은 눈물 자국이 없어요.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쪽은 눈물 자국이 없죠? 이쪽은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물 자국이 없는데, 구석에 가면은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죠. 근데 이게 다행히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전면에 생겼다면 참 재도색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저희 집이 완공된 후에 나중에 지어진 집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눈물 자국이 쭉 생겨 있어요. 이 집도 이제 스타코로 지어진 집인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스타코가 관리할 수 없는 곳에 있으면은 쉽지가 않죠. 최근에는 스타코 재질로 하게 되면은 벽에다가 눈물 자국 안 생기게끔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타코를 하게 됐을 때 창문 쪽에다가 이런 장치들을 설치를 해서 향후에 눈물 자국이 안 나게끔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내부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은 욕심에 스타코 재질을 선택을 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볼 걸 이라는 좀 아쉬움이, 이 대목에서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할 수 있는데 외장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변 집들과 조금 비슷하게 할 걸,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집 주변은 모두가 빨간 벽돌집이에요. 빨간 벽돌집인데 저희 집만 유독 밝은 아이보리 색상을 띠고 있죠. 이게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와서 기웃기웃거리고 초인종 누르는 것도 사실 이게 집이 이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하고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기웃기웃 거리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과 비슷한 외관에 비슷한 외장재를 써서 전체적으로 이쪽 주변의 집들과 어우러지게 하고, 디자인 자체는 세련되거나 모던하게 갔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이곳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협소주택인데, 우리 동네 협소주택이라는 영상에서 잠깐 소개한 협소주택인데요, 이곳은 주변에 있는 집들과 같이 어우러지게 빨간 벽돌을 사용해서 주변과 어우러지면서 디자인은 세련되게 지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면 설계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변을 보시면은 다
빨간 벽돌집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 협소주택도 빨간 벽돌집이죠. 주변과 어우러지면서 딱히 튀지도 않고 신축 건물이라는 건 확연히 보이죠. 이게 건물 자체가 세련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주변 동네와 어울리는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너무 튀지 않게끔 주변과 어울리게 설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쉬운 점 세 번째, 1층에 마당이나 들어가는 현관 쪽에 저희 집이 주차장을 안 둬서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이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곳이 없어요. 필로티 구조였다면 주차장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 그곳은 비와 눈들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유모차를 사무실 안에다가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귀찮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필로티 구조에서 비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쪽에다가 딱 세워놓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모차를 항상 현관 앞에다가 세워놓는데 비가 오거나 이제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유모차를 사무실 안으로 넣어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죠. 어느 한 부분에 비마개 같은 부분을 사서 제가 뭐 선수 공사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애초에 처음에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했다면은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네, 여기가 저희 집 현관인데 지금 이제 비를 막아줄 부분이 이렇게 위에 있긴 한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유모차를 안에다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죠. 비 막는 부분이 이 옆에도 쭉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이런 주차장 한 구석에 유모차를 뒀을 것 같아요. 이제 둘째가 생겨가지고 유모차가 두 개가 될 텐데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유모차를 두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죠. 주차장을 두면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주차장을 안 두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현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비가 안 맞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 네 번째, 저희가 2층 거실을 층고를 높였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층고를 높인 건데 한 층씩 좁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층고를 높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을 안 두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2층인 층고가 3층까지 높은데 이 부분 때문에 쾌적함은 확실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점에서 아쉽냐면 이제 겨울철 한파 시기에 영하로 떨어지는 앞으로 다가올 이제 뭐 1월, 뭐 2월 초순까지 이런 기간 동안은 1층이랑 3층 같은 곳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오면은 온도차가 갭이 있어요. 같은 온도에 맞춰서 틀어놔도 그 온도차가 있어요. 그런 거죠. 1층이랑 3층은 금방 그 공기가 충분히 따뜻해졌는데 2층은 1층과 3층에 비해서 공기가 데펴져야 되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온도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 온도차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비염 알레르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차가 심하면은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하는데 반팔이나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코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온도차 조절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저같이 이런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님께서는 그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에 엄청난 돈을 들이셔가지고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전기료가 나온다고 하던데, 근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죠. 뭐 만약에 뭐 그렇게 층고를 높이지 않았다면 보일러를 틀었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온도로 도달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다섯 번째, 이제 수납 공간인데요. 협소주택이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설계 단계에 이 수납 공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곳에다가 수납 공간을 뒀어요. 크게. 그래서 충분히 수납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름철이 지나면 이제 선풍기라든지 뭐 여름 옷 이런 것들을 이제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겨울철이 지나면 전기 난로나 겨울옷이 부피가 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넣어놓으면은 수납 공간이 좀 넉넉하게 이제 남아 있었는데 아이가 둘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 짐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라는 게 조금 넉넉하게 있어야 빼고 꺼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 짐 때문에 빼곡히 쌓여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 수납 공간이. 그래서 뭘 하나 뒤에 있는 뭔가를 빼야 되면은 앞에 있는 거 다 뺀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죠.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외부로 수납을 한다 그러면은 가구를 사서 그걸로 이제 수납을 채운다고 하면은 그 가구가 또 차지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니멀리즘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계하실 때 수납 공간을 충분히, 만약에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미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수납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이 부분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조립식 창고를 옥상에 하나 만들어서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살면서 저희 집만의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더욱 멋진 협소주택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